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리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코인 바로 이 리플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왜 리플만 유독 안 가고 안 올라갑니까? 라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또 최근에 700원을 넘어서 7,200원부터 시작해서 이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700원까지 떨어지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리플입니다. 자, 오죽하면 리플을 갖고 있는 건 해탈 경제에 이른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리플을 들고 있던 이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리플은 소송이란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코인입니다. 이 SEC가 왜 리플이랑 소송을 할까? 자, 쉽게 말하면 이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건 이유는 이 SEC가 야, 너희는 증권이니까 너희는 코인이 아니야. 이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자, 이러면서 이 SEC가 그걸로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쳤던 거죠. 자, 근데 작년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약식 판결이란 게 있어요. 자, 작년에 약식 판결이 나왔는데 약식 판결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법원은 이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이 아니다. 법에 위배된 게 없다. 하지만 기관한테 판 거는 이 SEC 말이 맞다. 자, 이러면서 반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정 소송이 이어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SEC가 리플에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최종 판결이 나와서 이 SEC가 패소도 할 수 있고 승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SEC가 정말 나쁜 게 이 SEC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자, 그래서 암호화폐 회사들한테 소송을 엄청나게 계속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은 회사들은 무너지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리플은 회사에 돈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소송을 끌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를 하는데 합의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말은 이 벌금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인 거죠. 자, 근데 이 SEC가 리플에게 합의금을 2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걸 듣고 리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리플은 못 내겠다. 내더라도 이 1,000만 달러가 적당하다. 자, 그러니까 이 SEC는 벌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 리플은 벌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합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합의로 끝나게 되면 리플이 지금껏 못 올라갔던 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까. 자, 왜냐하면 작년에 이 약식 판결에서 이 부분 승소긴 하지만 그 소식이 속보로 나오자마자 이 70%가 올라갔어요. 자, 그만큼 리플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합의만 되면 70%든 100%든 200%까지 그냥 막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리플을 못 버리는 거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리플 사건 이후 이 SEC가 이 프로그래밍, 이 방시 판매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이 불확실성과 이 항소 가능성은 여전히 이 XRP의 역풍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SEC가 진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딜레마 가도 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대선이 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은 민주당이랑 이 공화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 공화당 후보가 뭐라고 했냐?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을 유턴해야 돼.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뭐야? 이 SEC. 너희 권한이 너무 과도해. 나는 당선이 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자, 그리고 이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자, 이러면서 이 SEC는 이 공화당한테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어요. 자, 왜 SEC를 표적할까? 이 SEC 때문에 코인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자, 공화당은 이걸 얘기하면서 표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공화당 후보가 누구다? 트럼프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인 결의안을 국회에 내보낼게. 자, 이거 승인해줘. 자, 근데 이 민주당 수장인 바이든이 이거 하이영 공화당인들이 이걸 올렸네. 난 이거 거부할 거야.
왜? 이 SEC는 국민들을 위한 거야. 우리가 이 정책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이걸 하는 건데 왜 너희가 반대하니? 자 이러면서 난 이 결의안을 내가 거부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하이원들이 이 결의안을 냈던 부분은 자 은행들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이 보관할 수 있게 하자. 자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는 은행도 이 코인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 만들자는 이 결의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하이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상위원까지 이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이든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이 통째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화당의 수장인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봤죠? 바이든 아무것도 몰라요.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선거를 나갈 건데 기업들은 저에게 선거 자금을 투자해 주시죠. 이것도 코인으로 받을게요. 나는 정말 이 코인에 친정책을 펼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이든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정책으로 또 한 번의 표를 받기 위해서 친코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지만 둘 다 어찌됐든 표를 받아서 이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올 이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지지하고 계시나요? 자, 바이든을 지지한다 하시면 바이든을, 트럼프를 지지하신다 하면 트럼프를 자, 이렇게 딱 적어서 상단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영상을 찍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감사의 뜻으로 5월달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RP는 이 최근 움직임과 상관없이 이 분석가들은 올해 SRP 가격이 크게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가오는 생태계 발전에 따라 2024년에는 SRP의 가격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를 가능하게 할 주요 이벤트로 소송의 최종 판결, 그리고 SRP의 은행 통합, 리플의 IPO, 이 잠재적인 SRP의 ETF 출시 등을 꼽았는데요. 자, 이런 이벤트 이후 이 XRP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분석가에 따르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이 XRP는 18.57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18.57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0원이에요. 게다가 또 미국 의장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부터 나오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별 3개짜리가 다 중요해요. 자,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왜 코인이 떨어질까? 왜 다시 하락하고 이 변동성을 줄까요? 자, 그러한 이유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나올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의 이 정책적 방향성이 어떻게 틀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리가 계속 이 고금리로 갈까요? 자, 그렇지 않아요. 금리는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투자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제지표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 투자를 하려고 가격만 보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자, 그 이유가 아니라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자,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웨일 알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고래 경보 사이트예요. 자, 기관이나 세력들 그리고 고래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자, 여기서 잡아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시간 나오죠. 자, 그리고 수량 종목명, 금액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자, 이런 게 나와요. 이 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뭐다? 매집이죠.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입니다. 지갑은 보관을 하는 곳이죠. 자, 그럼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지금 이 고래 같은 경우는 매집한 흔적만 있어요. 매도하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매도하겠다는 의도는 어떻게 확인하냐?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게 매도하겠다는 의도예요. 자, 그런데 리플은 이런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 세력들이 이 완벽하게 장악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지 못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력들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로 100%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이 비중을 두고 진입하신다면 리플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래서 리플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기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플을 지금 매수해서 이 수익권이신 분들은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리플을 매수해서 지금 손실권이신 분들은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강력한 이 슈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슈팅이 나올 때 자, 여러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매수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매수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또 어느 구간에서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세력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상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문자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이 더보기란에서 이 보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달러 CBDC가 늦춰지면 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하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CBDC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곳이 중국과 이 러시아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 브릭스 단체죠. 자, 얘네들은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그 나라들이 이 CBDC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어. 근데 이 미국은 이 CBDC의 후진국이에요. 자, 왜냐하면 리플과 이 SEC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은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의점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달러의 입지를 위협을 가한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반가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얘네가 수출이 많아서 1위인가요? 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쏟아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 SEC와 리플의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월경 최종 판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SEC가 진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이 SEC 위원장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야기는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정권 자체가 바뀌는 부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과 캐나다에 이어서 일본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고 리플은 0.5달러 이 지지선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리플 코인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판단이 들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리플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리플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게 이 화이팅이라고 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과 비중 관리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고려하신다면 저희 문자를 받아보시고 판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문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분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영상 하단 이 더보기란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